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젤리에요. 오늘은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과 그 사람이 일으킨 반란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당시 스파르타쿠스의 고향인 트라키아는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로마와 마주보고 있었어요. 로마에선 이 당시에 용병을 많이 사용했는데 스파르타쿠스도 용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용병은 보수를 받고 군대에 들어간 사람을 말해요. 스파르타쿠스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져 용병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스파르타쿠스는 앞장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어요. 하지만 그런 스파르타쿠스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게르마닌 용병대장은 용병들을 심하게 차별했어요. 스파르타쿠스가 아무리 전쟁에서 잘 싸우고 공을 세워도 상은 언제나 게르마닌들이 차지했거든요. 스파르타쿠스는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트라키아를 삼킨 원수였거든요. 결국 스파르타쿠스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로마 군대가 진군하고 있을 때 스파르타쿠스는 조금씩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 맨 뒷줄에 이르자 스파르타쿠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러다 얼마 뒤 한 귀족 마차가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산적이 나타났어요. 그 산적의 우두머리는 바로 스파르타쿠스였어요. 스파르타쿠스는 날쌘 솜씨로 용병을 물리치고 마차에 있는 물건을 끌어내렸어요. 그때 용병 대장이 나타났어요. 스파르타쿠스는 결국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 용병 대장은 바로 용병을 심하게 차별했던 게르마닌 용병 대장이었어요. 게르마닌 용병 대장은 스파르타쿠스를 노예시장에 팔아넘겼어요. 노예시장에서 스파르타쿠스는 한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말하는 도구쯤으로 여겨서 온갖 매질을 하고 부려먹었다고 해요. 스파르타쿠스가 끌려간 곳은 검투사 훈련장이었어요. 스파르타쿠스를 산 사람은 검투사 교관이었던 거예요. 스파르타쿠스는 채찍을 맞아가며 매일 고통스럽게 훈련받아야 했어요. 스파르타쿠스가 훈련을 받은 지 3달쯤 지난 어느 날 교관이 스파르타쿠스를 불러 다음 날에는 폼페이우스가 참석하는 경기가 있으니 시합에 나가라고 했어요. 이 당시 폼페이우스는 최고 집정관이었어요. 스파르타쿠스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스파르타쿠스는 다른 검투사들과 함께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섰어요. 검투사들이 마차에 타서 그 주변을 행진할 때 귀족들이 스파르타쿠스를 보고 늠름하다며 박수를 쳤어요. 스파르타쿠스가 탄 마차가 특별 관람석을 지날 때 스파르타쿠스는 폼페이우스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 대기도로 들어가고 나서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그곳에는 반란을 일으키려 한 사람들이 사자 여러 마리와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어요. 병사들이 폼페이우스를 바라보자 폼페이우스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어요. 죽이라는 신호였지요. 그러자 병사들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스파르타쿠스는 그것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잠시 후 스파르타쿠스의 차례가 되었어요. 스파르타쿠스는 한 손에는 작고 둥근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단검을 꽉 쥐고 들어섰어요. 스파르타쿠스의 상대는
로마 검투사 중에서도 최고로 뽑히는 폴리비우스였어요. 잠시 뒤 두 검투사가 서로에게 달려들었어요. 칼과 방패가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러다 한순간 스파르타쿠스가 높이 날아올랐어요.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요. 다음 순간 가슴엔 칼이 꽂힌 폴리비우스가 푹 쓰러졌어요. 스파르타쿠스는 이제 로마 최고의 검투사가 된 거예요. 스파르타쿠스의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갔어요. 스파르타쿠스가 경기하는 날이면 관중석은 발디딜 틈이 없어졌지요.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짐승처럼 계속 싸우고 죽여야만 하는 생활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스파르타쿠스는 몰래 다른 동료 검투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스파르타쿠스는 동료 검투사들에게 자신은 이곳을 빠져나가 로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어요. 동료들은 동의했고 그들은 그곳을 탈출했답니다.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군대를 보냈어요. 하지만 뛰어난 체력과 검투 실력을 가진 검투사들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로마 군대는 결국 스파르타쿠스의 군대에 지고 말았어요. 스파르타쿠스의 군대가 로마 군대를 이겼다는 소식이 곳곳에 퍼지자 노예들이 10만 명 정도 스파르타쿠스에게 몰려들었어요. 노예들은 스파르타쿠스를 구세주처럼 여겼어요. 똑똑하고 너그러운 스파르타쿠스라면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스파르타쿠스는 반란군을 내리고 알프스를 넘으려고 했어요. 알프스를 넘어 트라키아나 갈리아 등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쯤엔 벌써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 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는 건 무리여서 결국 그들은 남쪽을 시칠리아 성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로마 최고의 전략가 크라수스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의 공격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은 목숨을 걸고 싸워 간신히 그곳을 뚫고 갔지만 그곳엔 또 폼페이우스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 반란군은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스파르타쿠스도 이때 창에 찔려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잡힌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노예들의 반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투사들의 대결은 로마가 망할 무렵인 404년까지 계속되었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하나를 콕 집어 말하는데 스파르타쿠스가 죽었던 당시가 기원전 71년인데 404년까지 검투사들의 대결이 계속되었으니 475년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여야 하는 생활이 이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싸우고 죽이는 생활이 정말 끔찍했을 것 같고 그렇게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는 걸 보고 깔깔 웃어대는 로마 시민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는 것도 정말 잔인합니다. 저는 이런 로마 시민처럼 저는 이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번엔 다른 책으로 찾아올게요.